엄마 사 먹으라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린다. 5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또다시 삼켜진다. 나도 힘들어. 통장에는 3억이 넘는 돈이 있다. 건강도 괜찮고 가족도 있다. 노후 준비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돈은 있는데 정작 나는 없다. 큰 돈은 없어도 남들만큼은 있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 그래, 우리 잘 살았어. 통장 정리를 하던 손이 멈춘다. 화면에 찍힌 숫자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천천히 흐려진다. 퇴직금 일부, 연금 예상액, 적금 만기 금액.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다. 이미 수십 번도 더 계산해 본 숫자들이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거실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공간을 채운다. 30평대 아파트, 낡지 않은 가구들, 정갈하게 정돈된 주방.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통장을 덮고 서랍에 넣는다. 습관처럼 서랍을 정리한다. 필요 없는 영수증들을 골라낸다. 마트 영수증, 약국 영수증, 택배 수령증. 모두 필요한 것들만 샀다. 낭비한 적이 없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부엌으로 걸어간다. 냉장고를 연다. 반찬 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김치, 나물, 밑반찬. 모두 손수 만든 것들이다.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아직 며칠은 괜찮다. 문을 닫는다. 거실 소파에 앉는다. 리모컨을 집어든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경제 뉴스다. 물가 상승률, 금리 동향, 부동산 시장.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채널을 돌린다. 드라마 재방송, 예능 프로그램, 홈쇼핑. 무엇을 봐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든다. 카카오톡을 연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없다. 가족 단톡방을 확인한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흘 전 본인이 보낸 것이다.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읽은 표시만 둘 떠 있다. 친구들 단톡방을 연다. 여기도 조용하다. 가끔 누군가 건강 정보를 공유하거나 손주 사진을 올린다. 반응은 이모티콘 몇 개가 전부다. 진짜 대화는 없다. 시계를 본다. 오후 2시 반. 점심을 먹은 지 1시간이 지났다. 저녁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청소는 아침에 다 했다. 빨래도 없다. 장을 볼 것도 없다. 문득 깨닫는다. 오늘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을 연 것은 혼잣말뿐이었다. 큰 돈은 없어도라고 중얼거린 그 순간이 오늘 처음 낸 목소리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산책을 다녀온 모양이다. 슬리퍼 신는 소리, 옷걸이에 외투를 꺼는 소리.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온다. 눈이 마주친다. 다녀왔어요. 다녀오셨어요. 그게 전부다.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다시 고요해진다. 소파에 다시 앉는다. 이상하다. 돈 걱정은 정말 없다. 당장 내일 급하게 쓸 일도 없고 병원비 낼 돈도 있고 자식들 도와줄 여유도 있다.
노후 준비 다들 부러워할 만큼 해뒀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창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엄마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떤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저 사람들은 바쁘다. 할 일이 있다. 필요한 존재다. 자신을 돌아본다. 필요한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냉장고 속 반찬들이 떠오른다. 딸이 지난주에 가져간 반찬통,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던 딸의 뒷모습,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의 방문을 본다. 저 문 너머에서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아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휴대폰을 다시 든다. 인터넷 기사를 읽는다. 노후 준비 3억이면 충분할까? 클릭한다. 읽는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계산해 본다. 우리는 괜찮다. 충분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기사를 더 읽는다. 풍족한 노후의 조건, 돈, 건강, 취미. 우리는 그럭저럭 다 있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것이 있다. 나는 어디 있는가? 통장 속 숫자가 아닌 사람 윤정이는 어디 있는가? 시계를 다시 본다. 오후 3시, 저녁까지 3시간. 내일도 모레도 이런 오후가 반복될 것이다. 돈은 있다. 집도 있다. 가족도 있다. 건강도 괜찮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금씩 천천히 흘러나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TV에서는 여전히 홈쇼핑이 나온다. 건강식품, 안마기, 이불. 지금 주문하시면 특별 사은품까지. 목소리가 경쾌하다. 리모컨으로 TV를 끈다. 다시 고요해진다.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를 확인한다. 딸이다. 전화를 받는다. 잠깐의 침묵 뒤 딸의 목소리가 들린다. 바쁜 목소리다. 엄마, 갑자기 미팅 잡혀서 애 좀 봐줄 수 있어? 대답하기도 전에 딸의 말이 이어진다. 1~2시간이면 돼. 아빠 계시지? 아빠한테 맡겨도 되고. 습관처럼 대답이 나온다. 그럼 엄마가 보지. 고마워요, 엄마. 그럼 30분 후에 데려다 줄게. 전화가 끊긴다. 휴대폰을 내려다본다. 통화 시간 47초. 괜찮아? 라는 질문은 없었다. 시간 되세요? 라는 물음도 없었다. 당연히 괜찮을 거라는, 당연히 시간이 있을 거라는 전제. 아니, 사실 시간은 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할 일이 없으니까.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다시 연다.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나 확인한다. 딸기가 있다. 씻어서 예쁜 그릇에 담아놓는다. 거실을 정리한다. 바닥에 놓인 리모컨, 신문, 돋보기. 치운다. 아이가 다칠 만한 것들을 확인한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물건들을 치운다. 문득 멈춘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 전화벨이 울리면 누구의 전화인지 보기도 전에 응, 그래라는 대답이 목까지 올라와 있다. 무엇을 부탁하든 거절하는 법을 잊었다. 아니, 애초에 거절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딸이 도착한 것이다. 문을 연다. 딸이 손주의 손을 잡고 서 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급해서. 딸의 표정을 본다. 미안해 보이지 않는다. 급해 보이기만 한다. 괜찮아, 들어와. 딸이 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가방을 건넨다. 기저귀 여기 있고 물은 미지근하게 해서 주고요. 간식은 4시쯤 주시면 돼요. 고개를 끄덕인다. 딸이 아이에게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하고는 돌아선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점점 멀어진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 문을 닫는다. 아이가 거실로 뛰어간다. 장난감을 꺼내달라고 한다. 장난감 상자를 꺼내준다. 아이는 금방 놀이에 빠진다. 소파에 앉아 아이를 본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무겁다.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아이는 천사처럼 착하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쪽이 답답하다. 문득 생각이 스친다. 딸은 내가 괜찮은지 물어본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본다. 지난주, 지난달, 작년. 전화는 늘 같은 패턴이다. 엄마, 반찬 좀 해줄 수 있어?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어? 할 수 있냐고 묻지만 사실은 명령이다. 당연히 할 거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자신은 늘 대답했다. 그럼 엄마가 하지. 언제부터였을까? 딸이 엄마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진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나 오늘 좀 피곤해라고 말하지 않게 된 것이. 휴대폰을 든다. 카카오톡을 연다. 딸과의 대화창을 올려본다. 스크롤을 내린다. 1달 전, 2달 전, 석 달 전. 패턴이 보인다. 딸의 메시지 엄마 이거 좀, 엄마 저거 좀, 엄마 부탁 하나만. 나의 답장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할게. 대화가 아니다. 요청과 수락의 반복이다. 그 사이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한 적이 언제였나? 나 요즘 이런 생각을 해라고 꺼낸 적이 있었나? 아이가 할머니, 이것 봐라고 부른다.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본다.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할머니가 볼게. 아이 곁으로 간다. 함께 놀아준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준다. 시간이 흐른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났다. 현관문이 열린다. 딸이 돌아온 것이다. 엄마 다녀왔어요. 애 잘 놀았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간다. 딸이 아이를 안아 올린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일 잘 마쳤어요. 가방을 챙기고 아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한다. 다음 주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습관처럼 대답한다. 그럼 언제든지. 딸이 나간다. 문이 닫힌다. 다시 고요해진다. 거실에 흩어진 장난감들을 치운다. 하나씩 상자에 넣는다. 문득 손이 멈춘다. 이 장난감들처럼 자신도 필요할 때만 꺼내지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필요할 때 전화가 오고 필요가 끝나면 인사도 없이 떠나고 투명 인간처럼 거울 앞에 선다. 비친 얼굴을 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 흰 머리카락, 처진 눈가. 아니, 늙은 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얼굴 속에 나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 하지만 윤정이는 어디 있는가? 휴대폰을 다시 든다. 프로필 사진을 본다.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자신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표정은 흐릿하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본다. 비어 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가족. 진부하다. 그리고 거짓말 같다. 정말 쓰고 싶은 말은 다르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아직 살아 있어요. 나도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그런 말을 쓸 수는 없다.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애처로워 보일 것이다. 상태 메시지 창을 닫는다. 소파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투명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돈은 있다. 건강도 괜찮다. 가족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침이 밝는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다. 세면장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불을 개고 일어난다. 부엌으로 간다.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낸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인다. 30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다. 식탁을 차린다. 남편이 거실로 나온다. 앉는다. 숟가락을 든다. 잘 먹겠습니다. 말없이 먹는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아침 내내 뉴스 소리만 식탁을 채운다. 자신도 마주 앉아 먹는다. 입에 넣지만 맛을 모르겠다. 식사가 끝난다. 설거지를 한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본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을 본다. 모르는 번호다. 받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문화센터입니다.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관심 있어 하신 글쓰기 수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혹시 등록 의향이 있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글쓰기 수업. 한 달 전쯤 은행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우연히 문화센터 앞을 지나쳤다. 게시판에 붙은 수업 안내문을 봤다. 인생 글쓰기 마이너스 나를 찾는 시간. 그때 잠깐 멈춰 섰었다. 안내문을 읽었다. 지금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그 문장이 눈에 박혔다. 데스크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관심 있으세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구경만요라고 답했지만 직원이 연락처를 받아갔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기다린다. 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빠르게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거실을 본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에 코를 박고 있다. 수업을 들어볼까?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바로 다른 생각이 밀려온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간 낭비 아닐까? 그 돈이면 손주 장난감이나 사주지. 익숙한 생각들이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나에게 쓸 돈은 아깝고 남에게 쓸 돈은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생각이 불편하다. 왜 나는 항상 나중순위일까? 휴대폰을 든다. 문화센터 번호를 저장한다. 잠깐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쓴다.
등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송 버튼을 누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상하다. 뭘 그리 대단한 결정을 한 것도 아닌데. 답장이 온다. 등록 방법, 수업 시간, 준비물. 읽는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노트와 펜만 있으면 된다. 수요일 오후 2시. 그 시간에 특별히 할 일은 없다. 아니, 할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다. 남편을 본다. 신문을 내려놓고 TV를 보고 있다. 말을 꺼낸다. 저 문화센터에서 수업 하나 들어볼까 해요. 남편이 고개를 돌린다. 수업? 무슨 수업? 글쓰기요. 인생 글쓰기 수업이래요.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변한다. 글쓰기, 뭐하러? 그냥 해보고 싶어서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수강료가 좀 있긴 한데. 그런 수업은 시간 낭비 아니야? 차라리 운동이나 하지. 악의는 없다. 목소리에 비난의 뉘앙스도 없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프다. 시간 낭비. 내 시간이 그렇게 하찮은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웃으며 대답한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TV를 본다. 부엌으로 들어간다. 싱크대에 손을 짚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시간 낭비라는 말이 계속 맴돈다. 30년 동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키운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나? 필요한 일이었나? 아니면 그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인가? 수요일이 온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거울을 본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었다. 이상한 일이다. 문화센터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방에 노트와 펜을 넣는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묻는다. 어디가? 수업 들으러요. 말했잖아요. 아, 그거. 일찍 들어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는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 걸으면서 계속 생각한다. 내가 뭘 기대하는 걸까?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스스로를 다독인다. 문화센터에 도착한다. 교실 문을 연다. 이미 몇 명이 앉아 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다.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눈다. 자리에 앉는다. 노트를 꺼낸다. 강사가 들어온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진행할 강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우리 인생에 대해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강사가 칠판에 글을 쓴다. 지금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교실이 조용해진다. 펜을 든다. 노트를 펼친다. 한 문장.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머릿속이 하얗다. 무엇을 써야 할까? 나는 좋은 엄마였다. 나는 성실한 아내였다. 나는 아껴 쓰며 살았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뭔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쓰고 있다. 펜 소리가 들린다. 자신만 멈춰 있다. 강사가 다가온다. 괜찮으세요? 어려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한 문장을 쓸 수가 없다. 내 인생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다. 쓸 문장이 없다. 나에 대한 문장이 없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는 문장은 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살았다는 문장은 없다. 노트는 여전히 하얗다. 시간이 흐른다. 강사가 말한다. 다 쓰신 분들은 발표해 주세요.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이 쓴 문장을 읽는다. 나는 새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다. 계속 오후 249나는 남편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 나는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 모두 누군가와 관련된 문장이다. 자신의 차례가 온다. 일어선다. 노트를 본다. 여전히 비어 있다. 입을 연다. 저는 아직 못 썼습니다. 강사가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그것도 중요한 시작이에요. 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가 여기서 찾아가야 할 이유예요. 자리에 앉는다. 가슴이 뛴다. 처음으로 깨닫는다. 내 인생에 나라는 주어가 없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노트를 쥐고 걷는다. 여전히 첫 페이지는 비어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한다. 어땠어? 괜찮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TV 소리만 거실을 채운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간다.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칼을 든다. 팔을 썬다.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문득 손이 멈춘다. 지금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도마 위에 팔을 본다. 이게 내 인생인가? 팔을 썰고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리고. 아니다. 이것들은 하는 일이지 인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마주 앉는다. 남편이 국을 떠먹는다. 수업에서 뭐 했어? 글쓰기요. 자기 인생에 대해 쓰는 거래요. 그래서 뭐 썼는데? 아직 못 썼어요. 왜? 어려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려운 게 아니라 쓸 게 없다는 것을. 그냥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인다.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다. 그래, 천천히 해. 근데 돈은 얼마 들어가는 거야? 한 달에 8만 원이요. 남편의 눈썹이 올라간다. 8만 원? 그냥 글 쓰는 건데? 수업이니까요. 우리 연금 생각하면 그런데 돈 쓰는 거 좀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한다.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요. 큰 돈 아니면 괜찮아?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거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대꾸할 말이 없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절약해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왜일까? 이번에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8만 원. 손주 장난감 하나 갑시다. 외식 한번 갑시다. 남편 등산화 한 켤레 갑시다. 그런데 나를 위한 8만 원은 아까운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다.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난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야박한 것도 아니다. 그저 현실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왜일까? 그런 수업은 시간 낭비 아니야? 8만 원이나 들어가? 이 말들이 가슴을 찌른다. 내 시간은 낭비해도 되는 시간인가?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까운 돈인가?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는다. 거실로 나온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다. 그래도 수업은 계속 들을게요.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한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나중에 돈 부족하다고 하지 마.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침대에 앉는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낸다. 비어있는 첫 페이지를 본다. 펜을 든다. 무엇을 쓸까?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문장이 아니다. 질문이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 노트를 덮는다. 창밖을 본다. 어두워진 하늘.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 저 집들 안에서도 누군가는 지금 이런 기분일까?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 쓸모 있을 때만 중요한 사람. 그 외의 시간에는 투명한 사람. 휴대폰을 든다. 딸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받지 않는다. 문자가 온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나?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면 안 되나? 답장을 쓴다. 아니야, 그냥. 바쁘면 나중에 해. 읽음 표시만 뜬다. 답장은 없다.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거울을 본다. 비친 얼굴이 낯설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을까? 8만 원.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 시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이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 사이사이 비어있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눈을 감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다. 남편은 별말 없이 먹고 TV를 보고 산책을 나간다. 혼자 남는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는다. 휴대폰을 든다. 은행 앱을 연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 예금, 적금, 펀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 계산해 본다. 월 생활비, 의료비 예비금, 경조사비, 예비자금. 모자라지 않는다. 충분하다. 화면을 스크롤한다. 거래 내역을 본다. 마트, 통신비, 관리비, 병원비. 모두 필요한 지출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 거래 내역 어디에도 나를 위한 지출이 없다. 아니, 있기는 하다. 병원비 약가.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을 위한 것이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위한 것. 그런 지출은 없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산 것이 언제였을까? 옷? 몇 년 전이다. 그것도 세일 기간에. 화장품? 필요해서 샀다. 즐거워서가 아니다. 책? 언제 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통장을 닫는다. 다시 연다. 이번에는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을 본다. 등산용품, 골프 연습장, 친구들과의 식사. 남편은 자기를 위해 돈을 쓴다.
죄책감 없이. 딸의 통장은 모른다. 하지만 짐작은 간다. 카페, 쇼핑, 문화생활. 딸도 자기를 위해 돈을 쓸 것이다. 당연하게.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미안할까? 왜 8만 원짜리 수업이 사치처럼 느껴질까? 소파에 기댄다. 문득 생각난다. 지난주 손주 장난감을 샀을 때 5만 원짜리 블록 세트.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다. 그때는 한 번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를 위한 8만 원은 고민이 된다. 이상하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다. 무서운 것이다. 나는 나를 제일 후순위로 두는데 익숙해져 있다. 일어나서 방으로 간다. 옷장을 연다. 옷들이 걸려 있다. 하나씩 꺼내본다. 10년 된 옷, 5년 된 옷, 작년에 산 옷. 모두 비슷하다. 무난한 색, 무난한 디자인. 누가 봐도 중년 여성의 옷이다. 나의 옷이 아니다. 옷장을 닫는다. 서랍을 연다. 속옷, 양말, 손수건. 모두 기능적이다. 예쁘거나 특별하거나 나를 위한 것은 없다. 거울을 본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본다. 편한 집옷. 색바랜 회색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 이게 나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포기한 사람의 모습인가? 휴대폰이 울린다. 딸이다. 엄마, 반찬 떨어졌는데 언제 만들어줄 수 있어? 습관적으로 대답하려다 멈춘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어려울 것 같은데. 에이, 엄마가 바쁘긴. 그냥 시간 날 때 해줘. 진짜 시간이 없어. 뭐 하는데? 수업 다니거든. 수업? 무슨 수업? 글쓰기. 짧은 침묵. 글쓰기. 엄마가?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다. 58년을 참았다가 겨우 시작한 것이다.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래도 반찬은 필요한데. 수업 끝나고 해주면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 나도 피곤해. 수업 끝나고 바로 반찬하기는 힘들어. 엄마가 피곤하긴. 집에서 뭐 하는데? 집에서 뭐 하냐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게 일이 아니란 말인가. 그냥 이번엔 사 먹어. 사 먹으라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 전화를 끊고 싶다. 하지만 차마 못한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엄마, 고마워. 그럼 언제쯤 가능해? 주말에. 오케이.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전화가 끊긴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린다.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슬픈 것이다. 딸에게 나는 반찬 만드는 사람이다. 남편에게 나는 밥 차리는 사람이다. 손주에게 나는 봐주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 대답할 수 없다. 은행 앱을 다시 연다. 통장을 본다. 숫자들이 그대로 있다. 돈은 있다. 부족하지 않다. 노후 걱정도 크게 없다. 하지만 나는 없다. 통장 속 어디에도 윤정이는 없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 그 역할들만 있을 뿐. 화면을 끈다. 창밖을 본다. 햇살이 들어온다. 아름다운 날씨다. 하지만 나갈 곳이 없다. 아니, 나가도 할 일이 없다.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 손주 돌보고, 남편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모두 누군가를 위해 산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아니, 사는 것이 죄인 것처럼 여긴다. 소파에 다시 앉는다. 노트를 펼친다. 나는 누구인가? 어제 쓴 질문이 그대로 있다. 펜을 든다. 그 아래 또 쓴다. 돈은 있는데 나는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의 문장인가? 쓰고 나니 눈물이 난다. 정말 그렇다. 돈은 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괜찮다. 하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다. 필요할 때만 존재하고 쓸모 있을 때만 가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투명하다. 이게 노후인가? 이게 잘 살아온 인생의 끝인가?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무서운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다 끝났습니다. 다음 수요일이 온다. 수업 시간이 다가온다. 가방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는다. 남편이 거실에서 묻는다. 또 나가? 수업이요. 매주 가는 거야? 네, 매주 수요일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쉰다. 작은 한숨이지만 들린다.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또 시간 낭비하러 가는구나. 또 돈 쓰러 가는구나.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데 신경 쓰인다. 현관문을 나선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 걸으면서 생각한다. 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될까?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을까? 교실에 들어간다. 이미 몇 명이 앉아 있다. 자리에 앉는다. 노트를 꺼낸다. 강사가 들어온다.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칠판에 글을 쓴다. 내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교실이 조용해진다. 강사가 말을 잇는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한다. 바로 며칠 전 했던 생각이다. 이 질문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내가 사라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펜을 든다. 손이 떨린다. 노트에 쓴다. 내가 사라진다면 멈춘다. 무엇이 달라질까? 남편은 처음엔 불편할 것이다.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설거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적응할 것이다.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외식을 하거나 간단히 해먹거나 한 달이면 익숙해질 것이다. 딸은 반찬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불편할 것이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결할 것이다. 반찬은 사 먹고 아이는 어린이집 시간을 늘리고 한 달이면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질 것이다. 손주는 할머니가 없어서 슬퍼할까? 잠깐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금방 잊는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저 있으면 편한 존재인가? 펜을 든 손이 멈춘다. 무섭다.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다. 대답을 알고 있어서 무섭다. 나는 누구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편리한 존재일 뿐이다.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그것도 금방 적응한다. 노트에 천천히 쓴다.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다. 조금 불편하다가 금방 익숙해질 것이다. 나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었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난다. 참는다. 여기서 울 수는 없다. 강사가 말한다. 힘드시죠? 이 질문은 정말 잔인해요. 하지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필요에서만 찾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고개를 든다. 강사를 본다. 강사가 이어서 말한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타인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예요. 가슴이 뛴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평생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치라고 배웠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존재 자체가 가치라고? 너무 낯설다. 강사가 한 명씩 돌아보며 묻는다. 혹시 나누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강사가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이건 혼자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질문이니까요. 다음 주까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수업이 끝난다. 일어서서 가방을 챙긴다.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건다. 힘드시죠?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겠다고.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나 자신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이 멎는다. 바로 그거다.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나 자신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어왔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무겁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대답한다. 어땠어? 힘들었어요. 뭐가?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사라져도 당신은 잘 살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라고.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편리한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침대에 앉는다. 노트를 펼친다.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다. 이 문장을 다시 읽는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사는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치가 없는가? 창밖을 본다. 해가 진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아름답다. 하지만 마음은 어둡다. 가장 무서운 깨달음.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다. 아파서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익숙해진 나머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노트에 펜을 든다. 떨리는 손으로 쓴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대답을 쓰려다 멈춘다. 모르겠다.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해야 한다.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눈을 감는다. 통장 속 숫자가 떠오른다. 돈은 있다. 하지만 나는 없다. 가족이 있다. 하지만 나는 없다. 집이 있다. 하지만 나는 없다. 모든 것이 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노후의 진짜 공포다. 가난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도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것. 금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평소처럼 남편이 거실에 앉아 TV를 본다. 평소처럼 식탁을 차린다. 국, 반찬, 밥. 저녁 먹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는다. 먹기 시작한다. 침묵. TV 소리만 들린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문득 입을 연다. 이번 주말에 제가 좀 쉬고 싶어요. 남편이 고개를 든다. 응? 뭐? 이번 주말에 저 혼자 좀 쉬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주말에 뭐 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밥도 안 차리고 청소도 안 하고. 남편의 표정이 어리둥절하다. 그럼 우리는 뭘 먹어? 배달시켜 드시거나 외식하시면 돼요.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프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쉬긴 뭘 쉬어. 집에서 맨날 쉬잖아. 가슴이 답답하다. 집에 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번 주말만이요. 부탁이에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없는데 왜 그래? 그냥 제가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너를 위한 시간? 남편의 표정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하다. 당연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저만의 시간이요. 침묵이 흐른다. 남편이 다시 숟가락을 든다. 그래,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난다. 미안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식사가 끝난다. 설거지를 하려다 멈춘다.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남편을 본다.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남편이 눈을 크게 뜬다. 뭐? 설거지요. 이번 주말 동안은 제가 안 할 거예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일어선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서툴게 지켜보지 않는다.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침대에 앉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금 뭘 한 걸까? 반항? 아니다. 처음으로 나를 선택한 것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딸이다. 받는다. 엄마, 주말에 반찬 가져가도 돼요? 평소 같으면 그래, 와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주말은 안 돼. 네. 왜요? 엄마가 좀 쉬려고. 쉬는데 반찬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요. 이번엔 안 돼. 다음에. 엄마, 진짜 필요한데. 미안해.
사 먹어. 딸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다. 맞다. 예전에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예전에 나는 늘 응이라고 대답했다. 예전에 나는 나 자신을 뒤로 밀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엄마도 쉴 권리 있어. 알았어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긴다.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다. 후련함.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다. 처음으로 거절했다. 처음으로 내 시간을 지켰다. 무섭지만 동시에 시원하다.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잔다. 평소 같으면 7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9시까지 잔다. 일어나서 씻는다. 거실로 나온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다. 아침은 저는 빵 먹을게요. 커피 한 잔만 타서요. 나는 드시고 싶으신 거 드세요. 알았어. 남편이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우유를 꺼낸다. 시리얼을 먹는 모양이다. 커피를 내린다. 한 잔만. 거실로 가서 앉는다. 창밖을 본다. 햇살이 좋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앉아 있는다. 커피를 마신다. 창밖을 본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상한 기분이다. 불안하면서도 평화롭다. 죄책감이 들면서도 후련하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나만의 시간이다. 오후가 된다. 점심을 안 차렸다. 남편이 묻는다. 점심은 각자 해 드세요. 저는 나가볼게요. 어디? 산책이요. 혼자 나간다. 동네를 걷는다. 평소에도 걸었지만 오늘은 다르다. 목적지가 없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약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걷는다. 공원에 앉는다. 사람들을 본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나처럼 휴대폰을 꺼낸다. 카카오톡을 확인하지 않는다.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냥 주머니에 넣는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언제 이렇게 멍하니 하늘을 본 적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는다. 늘 바빴다. 아니, 바쁘다고 생각했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사이사이 틈새 시간에도 뭔가를 했다. 반찬 정리, 냉장고 정리, 서랍 정리. 멈춘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멈추면 불안했으니까.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멈춰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내가 밥을 안 차려도, 내가 청소를 안 해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해가 진다. 집으로 돌아간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다. 남편이 먹은 라면, 그릇, 과자 봉지. 평소 같으면 바로 치웠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본다. 치우지 않는다. 남편이 방에서 나온다. 저녁은 각자 해 드세요. 진짜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네.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든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모양이다. 방으로 들어간다. 노트를 펼친다. 펜을 든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다. 쓴다. 무서웠다.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난다. 기쁜 눈물이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먼저 생각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거절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이기적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남편도 딸도 여전히 잘 살아간다. 나 없이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뀐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일요일 아침 눈을 뜬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시계를 본다. 8시 반.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하지만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 일어나서 씻는다. 거울을 본다. 표정이 다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다르다. 눈빛이 조금 더 살아있다. 거실로 나온다. 남편이 이미 일어나 있다. 식탁에 앉아 빵을 먹고 있다. 일어났어? 네. 오늘도 안 할 거야? 오늘은 할게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한다. 무슨 차이야? 큰 차이예요. 설명하지 않는다. 이해 못할 것이다. 해야 해서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의 차이. 의무와 선택의 차이. 부엌으로 간다. 아침을 준비한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식사가 끝난다. 설거지를 한다. 남편이 거실에서 묻는다. 이번 주 수요일도 수업 가? 네. 계속 다닐 거야? 네. 끝까지요.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반대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남편도 느꼈을 것이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는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요일이 온다. 수업 시간. 교실에 앉는다. 강사가 들어온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발표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쓴 글을 함께 나눠요. 긴장된다. 한 명씩 일어나서 읽는다. 나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잃고 살았습니다. 이제 찾고 싶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다.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잃었다는 것. 이제는 자신을 찾고 싶다는 것. 내 차례가 온다. 일어선다. 노트를 펼친다. 손이 떨린다. 읽기 시작한다. 나는 58년을 살았습니다.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돈도 아꼈고 건강도 챙겼습니다. 노후 준비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계속한다. 통장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집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투명했습니다. 눈물이 난다. 참지 않는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숨을 고른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선택했습니다. 나를 되찾기로.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감각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노트를 덮는다. 앉는다. 교실이 조용하다. 그리고 박수가 터진다. 모두가 박수를 친다. 얼굴을 든다. 다른 사람들을 본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인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강사가 말한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나에게도 이름이 있다. 윤정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윤정이. 수업이 끝난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난다. 옆자리 여성이 다가온다.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연락처 주고받아요. 가끔 만나서 수다 떨어요. 좋아요. 처음으로 만든 친구다. 누군가의 엄마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친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다. 현관문을 연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다. 어땠어? 좋았어요. 마지막 수업이었지? 네.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평소대로 살 거야? 멈춘다. 남편을 본다. 아니요. 다른 수업 알아볼 거예요. 또? 네. 계속요. 남편의 표정이 복잡하다. 돈은 제 용돈으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게 아니라, 뭐가 걱정이세요? 남편이 한숨을 쉰다. 너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달라졌어요. 왜? 어떻게 설명할까? 간단하게 말한다. 저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저를. 남편이 고개를 갸웃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괜찮다. 이해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녁을 준비한다. 하지만 마음이 다르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오늘은 하기로 선택했고, 내일은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지난 몇 주를 생각한다. 처음 통장을 보며 큰 돈은 없어도 남들만큼은 있네라고 말했던 순간. 딸의 전화를 받으며 습관처럼 그럼 엄마가 하지라고 대답했던 순간. 문화센터에서 지금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던 순간. 남편이 그런 수업은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말했던 순간.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깨달았던 순간. 처음으로 이번 주말은 제가 쉬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순간. 그리고 오늘 발표회에서 내 글을 읽었던 순간. 모든 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휴대폰이 울린다. 딸이다. 받는다. 엄마. 응. 아까 문자 봤어요. 수업 끝났다고. 응. 수고했어요. 짧은 침묵. 딸이 이어서 말한다. 엄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목이 맨다. 괜찮아. 아니에요.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할게요. 엄마 시간도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는다. 눈물이 난다. 기쁜 눈물이다.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을 연다. 통장을 본다. 숫자들이 그대로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 이 돈은 나를 위한 돈이기도 하다. 새 수업을 알아본다. 그림 수업, 요가 수업, 독서 모임. 하나씩 확인한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 고민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한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노트를 펼친다. 새 페이지에 쓴다. 오늘부터의 나. 나는 윤정희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펜을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햇살이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이제는 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었다. 외로움도 아니었다. 질병도 아니었다. 진짜 적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찾았다. 58년 만에.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다. 일어난다. 거울을 본다. 웃는다. 처음으로 내 미소가 진짜처럼 보인다. 안녕, 윤정희. 거울 속 나에게 말한다. 만나서 반가워. 거실로 나간다.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다. 커피를 내린다. 2잔. 하나는 남편에게 건넨다. 고마워. 천만에요. 함께 앉는다. 말없이 커피를 마신다. 평화롭다. 이제는 안다. 함께 있어도 나는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균형이다. 그것이 답이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도 남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다. 둘 다. 나도 살리고 관계도 살리는 것.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나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남도 살릴 수 있다. 비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휴대폰을 든다. 새로운 수업을 등록한다. 그림 수업. 시작은 한 달 후다. 기다려진다. 그때까지 무엇을 할까? 천천히 생각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제는 시간이 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창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평범한 풍경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저 집들 안에도 누군가는 나처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당신 자신이라고. 노트를 다시 펼친다. 마지막 페이지에 쓴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없는 것이다. 돈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통장을 보기 전에 거울을 보라.
그 안에 당신이 보이는가? 보인다면 당신은 부자다.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난하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펜을 내려놓는다. 미소 짓는다. 이제 시작이다. 늦은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나를 위한 시작.